네, 안녕하세요. 청과학관 박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잘 들립니다. 시작해 주세요. 예, 작년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으로 저희뿐만 아니라 많은 기관에서 온라인 프로그램에 집중했던 것 같은데요. 저희도 과학관 자체로도 온라인 프로그램을 굉장히 많이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됐던 한 해였던 것 같고요. 그 와중에서 저희 천문 그 콘텐츠가 청과학관의 온라인 콘텐츠의 상당 부분을 건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작년 과천과학관에서 그 온라인 프로그램에 집중했던 부분 어느 정도 수준으로 온라인 콘텐츠를 만들어내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전반적인 그런 내용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중에 논문에 대한 비중을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게 1년이 지나고 보니까 성과도 있었지만 한계도 뚜렷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그 천문이라고 하는 그 분야만 놓고 보면 사실은 큰 문제는 없는데, 사실 천문대뿐만 아니라 과학관 운영을 하는 그런 분야도 있기 때문에 같이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정리해서 발표를 할 계획인데, 내용이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시간도 길지 않기 때문에 일단 전체적으로 현황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씀드릴 거고요. 그 현황을 분석한 거하고 그다음에 결론,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챕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작하기 전에 그 2020년 과천과학관 그 조회수, 작년에 그 389건의 콘텐츠를 과천과학관에서 생산을 했어요. 하루 한 편 이상 되는 그런 많은 콘텐츠를 생산해 냈는데, 예, 그리고 이제 그 구독자도 상당히 늘었죠. 그런 여러 과정에서 상당히 늘었는데, 보시면 상위 10개 중에 8개가 천문 팀에서 만들어낸 콘텐츠예요. 그 나머지 것들은 그다지 많지가 않은데, 이걸 제가 보여드리는 거는 저희 천문이 좋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과학관에서 생산해내는 콘텐츠에 있어서 상당수가 천문 쪽에 좀 치우쳐져 있다라는 그런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이 부분은 통계 자료를 통해서 잘 나오게 될 텐데, 천문 쪽에서는 굉장히 고무적인 내용일 수도 있는데, 과학관 전체적인 차원에서는 한쪽으로 너무 지나치게 그 치우치는, 편중되는 그런 결과를 좀 보여줘서 특별한 부분도 없지 않아 좀 있습니다. 일단 보시면 1위부터 지금 빨갛게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부분, 이 5개 컨텐츠 전부 신문 쪽이고 다 생방송으로 진행됐던 부분들입니다. 일단은 이렇게 좀 보시고요. 그 작년 과천과학관에서 있었던 그 유튜브 채널 운영 결과를 전체적으로 잠깐 먼저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작년 연말 기준으로 구독자 수가 한 38,000명 정도입니다. 지금은 좀 줄어서 36,900명이긴 한데, 보시면 나중에 따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1,000명도 안 되는 그런 구독자로 출발해서 연말에 거의 4만 명 가까운 형태로 구독자가 늘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콘텐츠가 전부 389건을 생산했고요. 전체 조회수가 한 210만 회 정도 대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그 천문하고 천문을 뺀 과학관 전체 콘텐츠를 보면 천문이 대략 콘텐츠 수로는 한 10% 정도에 반해서 조회수는 거의 5배 이상 되는 4% 하고 있는. 그다음에 천문을 따로 떼놓고 그 통계를 보면 천문이 작년에 그 만들어낸 콘텐츠가 38편이었었고요. 그다음에 조회수는 170만이 좀 넘는 결과를 좀 보였습니다.
신문 같은 경우에는 컨텐츠 수는 편집해서 올린 게 많았지만 생방송으로 내보낸 것도 굉장히 좀 많았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생방송에 대한 조회수가 압도적으로 높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생방송에 대한 부분이 많이 나온 것 같고, 일단은 그 구독자에 관련된 형태로 그 구독자 증가에 대한 걸 보면 지금 6월 달에 한번 점프를 했고요. 그다음에 7월부터 10월까지는 완만하게 상승 곡선을 그리게 되는데 중간에 보면 살짝씩 이렇게 튀는 위치가 좀 있어요. 또 12월 달에 두 번의 큰 그 구독자 증가폭을 보이고 있는데, 이 시기는 9월 같은 경우에는 9일씩 생중계가 있었던 그런 때였었고요. 8월은 페르세우스 유성의 생중계, 그다음에 10월은 블루문 헬로윈데이 생중계를 했었던 때고, 12월에 두 번 역시 쌍둥이 자리 유성우하고 그다음에 목성토성 최근적 중계를 했던 그런 시기가 맞물어집니다. 이런 생방송 시기가 아니면 거의 구독자는 정치하는 걸 좀 보이고 있죠. 그리고 그 조회수를 놓고 보면 평균 조회수를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 아까 전체 그 영상 389편 봤을 때 과학관 전체는 천문을 뺀 과학관 같은 경우에는 평균 조회수가 1000회 미만. 이것도 사실은 평균을 내서 그런 거고 특정 그 컨텐츠가 아주 높게 나오는 게 좀 있거든요. 그런 걸 제외하면 한 200에서 400 그 사이 조회수가 나오고 있는 상태예요. 반면에 천문 같은 경우에는 평균 조회수가 46,000회 정도가 나오고 있죠. 역시 그 몇몇 독보적으로 조회수가 올라간 그런 컨텐츠를 포함해서 그렇게 나오는 건데요. 어쨌거나 그 과학관에서는 1000회 정도, 그리고 신문에서는 그 한 40배 이상 되는, 그 4배 이상 되는 그런 형태의 그 조회수를 좀 보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누적 조회수로 한번 보면 일단 편집 영상입니다. 조금 전은 전체 영상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렸고, 지금은 생방송이 아닌 편집 영상에 대해서만 보게 되면 전체 조회수는 아무래도 영상 편수가 많았던 과학관 쪽이 좀 많은데 33만 회 정도. 그리고 과학관은 그 편집한 영상이 23편이었는데 그게 대략 한 7만 5천, 7만 6천쯤 돼가지고 평균을 내보면 과학관은 대략 그 1000회 조금 안 되는 976회, 한문은 3,300회 정도. 이것도 역시 한 3배 이상 그렇게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은 편집한 영상이라도 전문 컨텐츠로 들어갔을 때하고 일반 과학 컨텐츠로 들어갔을 때의 차이점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정확하게 그 편집된 영상이기 때문에 생방송으로 그 이례적으로 조회수가 많이 기록된 것을 뺐기 때문에 비교적 일반 과학 컨텐츠하고 전문 컨텐츠하고의 어떤 관심도 차이 정도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지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생방송은 워낙 작년에 좀 특이했었는데요. 일단 천문 쪽이 좀 특이했었다는 것을 빼고 과학관에서도 생방송을 몇 차례 방송을 했었는데, 그 생방송 조회수를 보면 전체적으로 과학 콘텐츠에 대한 일반 대중들의 관심도를 짐작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는데요. 일단은 그 전체 생방송 그 과학관에서 했던 게 아마 13차례인가 그 정도 될 겁니다. 많지는 않은데 생방송가 누적 조회수가 만회가 되지 않아요. 1845회. 그래서 이거 보시면 과학관의 그 평균 조회수는 895회, 900회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생방송과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생방송과 그 편집본의 차이가 별로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반면에 천문 같은 경우에는 생방송 그 방송 횟수는 적지만
지적소에서는 어마어마하게 높죠. 거의 그 10만 회 이상 되는 그런 조회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거를 제가 편집 영상과 생방송으로 그렇게 따로 데이터를 뽑아서 비교를 좀 해봤는데요. 과학관 같은 경우에는 편집 영상이나 생방송에 편차가 사실은 거의 없는 결과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에 천문 같은 경우에는 그 편집한 영상이 3,300회, 생방송이 11만 2천회 지금 나오고 있죠. 천문 같은 경우에는 생방송이 아주 효과적인 그런 결과를 좀 보여준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그 통계 자료를 가지고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좀 정리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콘텐츠 조회수 자체가 과학관 콘텐츠보다는 높게 나온다는 거, 이거는 통계를 통해서 좀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상대적으로 아무래도 그 높게 나오는 이유는 제가 또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지만 여러 가지 그 이유, 원인이 좀 있습니다. 어쨌거나 천문 콘텐츠가 일반 과학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은 그런 조회수를 좀 보인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확인이 가능한 상태고요. 그리고 이 생방송을 어떻게 하느냐, 어떤 콘텐츠로 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그 편집해서 올리는 영상가 압도적으로 높은 그런 조회수를 좀 보인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먼저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문 콘텐츠가 아닌 일반 과학관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크게 그 조회수의 차이가 좀 없었는데 여러 가지 원인이 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아무튼 결과는 이렇게 나온 상태고요. 그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과학관에서 하는 생방송보다 천문 생방송이 아닌 영상 편집이 훨씬 더 높게 나왔습니다. 이런 결과가 좀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과학관의 구독자 증가가 꾸준히 일어나고는 있었지만 구독자 증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천문 콘텐츠의 생방송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천문 콘텐츠 생방송이 없으면 구독자 수는 정체되고 오히려 줄어들고, 그러다가 천문 콘텐츠로 생방송, 특히 이제 이벤트성 천문 현상을 중계했을 경우에는 구독자 수가 거의 폭주하듯이 늘어나게 되는데, 그런 이유가 사실은 뭐 아마 지금 여기 듣고 계시는 분들도 다 짐작을 하고 계실 거예요. 마지막에 그 제가 정리를 좀 하는 측면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마칠까 하는데, 첫 번째, 왜 천문 그 이벤트에 대한 컨텐츠 구독자 수가 꽤 나오느냐라는 그런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그 운도 굉장히 따라야 되는 문제이긴 한데, 저희가 어떤 특정 그 천문 이벤트 생방송을 준비할 때 약간 단기적으로 접근하지는 않았어요. 연초에 위에 있을 천문 이벤트에 대한 그 일종의 홍보 전략, 보도 자료 전략 이런 것들을 사전에 좀 미리 세워놓은 상태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속된 말로 밑밥 작업을 좀 합니다. 이렇게 뿌려놓고 하는데 1차적으로는 이게 언론에 노출되기 위한 그런 전략적인 접근이 좀 필요한데, 보도자료는 그 모든 기관들이 다 작성을 하잖아요. 보도자료 다 작성을 하는데, 보도자료를 작성할 때 사실 시성 그런 멘트들을 좀 많이 집어넣긴 하죠. 이게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방송에 노출이 되면 그 현상에 대한 이해가 좀 높아질 수밖에 없고, 또 뭐 기관의 홍보도 되는 거고, 전체적으로 소문 콘텐츠에 대한 인식이 상승하게 되는데, 다만 의심해야 될 게 좀 있긴 있어요. 여기 상단을 보면 400년 만에 목성토성 대근저 온라인 생중계 이렇게 유튜브 그 제목으로 좀 나가 있는데, 이런 보도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몇 달 전부터 계속
정말 정확한 데이터인지 그런 것들 자료 수집을 하고 그다음에 전문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하나만 가지고 하면 부정확할 수도 있으니까 여러 개를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해서 정말 우리가 뽑아놓은 데이터가 맞는지를 확인하고 검증하는 그런 과정을 거거든요. 또 실제 이제 우리가 곡성, 토성, 대근적 같은 경우에는 관측 당시에 고도가 굉장히 낮았기 때문에 이게 우리 과천에서 정말 관측이 가능할 것인가 라는 그런 검증을 몇 달 전부터 했어요. 각 시간대별로 장비 위치를 세팅을 해두고 가능한 시점까지나 맞춰서 그렇게 준비를 했었고, 그다음에 관측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시뮬레이션뿐만 아니라 그뭐 같은 그런 것들까지 다 기사까지도 다 검색을 해서 확인을 해봤고요. 그래서 데이터상에 전혀 문제 없는 그런 보도 자료 내용을 좀 작성을 하죠. 조금 더 디테일한 그런 보도 자료 작성을 해서 언론에 보내게 되고 언론이 혹하고 이렇게 물 수 있을 만한 그런 보도 자료를 만드는 데 주력. 이게 결국은 저희가 낸 보도 자료를 단순히 인터넷 기사를 올려서는 전혀 반영이 안 된다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이제 인터넷 기사가 아닌 방송이나 비면으로 기사화돼야지만 일반인들은 관심을 가지고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런 쪽에 집중을 해서 했었고요. 처음에 6월 21일에 있었던 구분일식 같은 경우에 그런 게 좀 잘 맞아서 여러 방송사에서 직접 취재도 나왔고 방송도 편집해서 이렇게 했었고요. 혹시나 또 저희 쪽에 날씨가 나쁠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 좀 참여하 계시지만 대구과학관하고 광주과학관에서 저희 방송에 지원을 좀 해주셨고, 그다음에 대만 쪽에 실제 그만일식 일어나는 기관에 연락을 해서 영상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이건 나중에 페르세우스 자리 유성을 하던가 쌍둥이 자리 유성 후 곡성, 토성, 대근접 이런 부분들을 다 비슷하게 이렇게 했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굉장히 많은 구독자 그리고 동시 접속자 수를 기록할 수 있었던 거는 첫 번째로 그런 이유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자체적으로 전문 이벤트 관측을 하기 전에는 생방송 횟수를 좀 늘려놨어요. 그리고 관련된 편집 영상을 올리기도 하고, 그래서 구독자들 중에는 자주 방송을 보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이 다른 분들한테 홍보할 수 있도록 해서 이렇게 행사가 임박했을 때는 생방송 수를 좀 늘렸다, 편집 영상 수를 좀 늘렸다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두 가지가 가장 조회수, 구독자 수를 늘리는 효과적인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그런 쪽에 장비가 좀 보이는데 작년에 장비에 대한 투자를 좀 많이 했습니다. 물론 기존에 있는 장비를 활용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 것이었는데 이 야간에 생방송으로 방송을 하기 위해서는 조명 없는 상태 촬영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장비는 조명이 없으면 방송이 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장비를 찾아보던 여기 지금 사진에 보이는 또 카메라를 알게 됐고 이 카메라를 구입했는데 이거는 저희가 야간에 조명 없이 촬영을 하는 그런 장비고요. 감독이 굉장히 뛰어난 카메라라서 단순히 조명 없이 촬영하는 게 아닌 실제 밤하늘, 별자리라든가 이런 것, 유성 이런 것을 촬영하는데도 굉장히 최적화된 장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서 방송을 했고요. 그게 좀 저희가 방송하기 편했던 부분들도 좀 있고 또 한 가지 다른 기관에 비하면 과천과학관이 운영 인력에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편이다 보니까 방송을 할 수 있는 인력들을 확보할 수가 있었고 작년 한 해 동안 정말 촬영 여러 번 촬영했고 연습 많이 했고 그다음에 편집하는 기술도 많이 늘어서 저희 전문팀에서 자체적으로 방송, 생방송뿐만 아니라 녹화 방송 편집까지도 해서
올릴 수 있는 수준까지 지금 발전된 상태입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로 추가적으로도 말씀드리자면 그냥 단순히 방송만 하는 것보다는 중간에 상황극, 시대극 같은 거를 좀 집어넣어서 대표적인 것이 목성과 토성이 만난다라고 해서 그렇게 시대극 넣었던 거 하고 그다음에 블루문 헬로윈 데이에서 했던 그런 꽁트 같은 그런 거를 영상에 생방송 중에 사전에 편집해서 넣는 작업을 좀 했어요. 이게 이 천체관측을 하는 우리 쪽에서는 뭐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방송사라던가 일반인들한테는 굉장히 좀 구미가 당기는 그런 컨텐츠. 목성과 토성이 목성 토성 근접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 추천 영상으로 올라가서 조회수가 90만을 넘는 방송 당일만 하더라도 한 20만, 40만 정도 수준까지 될 거라고 예상했었는데 유튜브 추천 동영상으로 올라가면서 갑자기 조회수가 확 늘었고 그런 결과를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이상 과천과학관 이제 실시간 전문 콘텐츠, 온라인 전문 콘텐츠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질문을 바랍니다.